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2월 4일 개막해 20일 끝납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은 마치 냉전 시대로 돌아간 듯 서방 세계와 중국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개막 직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독일올림픽위원회는 참가 선수들에게 중국에서 절대 소고기 등 육류를 먹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독일 반도핑 기구는 중국 현지에서 중국산 육류를 먹을 경우 클레부테롤을 함께 섭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클레부테롤은 성장 촉진제로 금지 약물입니다. 만일 도핑 검사에서 클레부테롤 성분이 검출되면 그 선수는 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독일에서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중국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불쾌하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은 식용동물에 대한 사육과 의약품 등에 대해 엄격한 국가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동계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먹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중국은 또 통신 보안에 대해서도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참가한 선수들의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통해 개인정보를 감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에서는 일회용 핸드폰이나 대여폰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여기에도 발끈한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서방 세계가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히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참가 선수들에게 마이 2022 앱은 개인정보가 보호되니 이 앱을 꼭 다운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운받으라고 당부까지 하니까 뭔가 더 깨름칙한데요. 예상대로 AP통신은 이 앱조차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P는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소 산하 인터넷 감시단체 시티즌랩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마이 2022 앱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하지 못해 해킹 위험이 있다. 중국 통신사가 경기장이나 호텔 안의 와이파이를 통해 개인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출될 수 있도록 풀어준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에 따라 미국은 선수단의 임시폰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고 영국과 네덜란드는 아예 참가자들에게 임시 휴대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중국 올림픽 스타의 근황을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중국 최고의 수영 스타 순양의 근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순양은 최근 직업을 아예 쇼호스트로 바꾼 듯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출연해 화장품을 팔아 중국 안팎의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화장품을 팔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순양은 도핑 검사를 회피하다가 자격정지 4년 3개월을 받았는데 자격정지 기간 중 뜬금없이 쇼핑 호스트로 나와 화장품을 팔았기 때문에 중국에서조차 순양이 수영 국가대표는 포기했고 쇼핑 호스트로 전향하나 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11개의 금메달을 따냈고 자유형 1500m에서 세계 기록 보유자이기도 한 순양은 지난 2018년 도핑 검사 샘플을 채집하기 위해 자택을 방문한 검사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검사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자격정지를 받았습니다. 도핑에서 금지 약물 복용이 적발되었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어봤지만 샘플 채취를 위해 방문한 검사원을 피해서 자격정지를 받았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중국 선수들 사이에서 금지 약물 복용이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순양은 최근 자격정지 기간에 국가대표 훈련시설에서 훈련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2024년 파리올림픽 출전까지도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예 직업을 바꾸려고 한 것인지 5시간 동안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출연해 무려 94억 원어치의 화장품을 판매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전 국가대표 선수가 잘못을 저질러 자격 정지 기간인데 그 기간에 이렇게 라방으로 짭짤한 수입을 올린 경우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스포츠 분석가 푸정하오는 순양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 동안 생성된 트래픽과 매출은 업계 최고 쇼호스트의 실적에 비견할 만하다면서 일명 립스틱의 왕으로 통하는 중국 최고 남성 쇼호스트 리자치에 빗댔습니다. 중국의 꼼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간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더 많은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 한국의 쇼트트랙 선수를 귀화시켜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으로 귀화한 이묘준 선수의 중국 국가대표 탈락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탈락 과정에서 중국 올림픽위원회에 석연치 않은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챔피언 이묘주는 중국의 귀화에 두 번째 금메달을 노렸지만 이 꿈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중국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3위 안에 들지 못해 최종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올림픽위원회도 중국 빙상연맹도 애초부터 국가대표를 시켜줄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중국 시나닷컴은 이묘준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묘준은 종목별 세계연맹 공인 주간대회 참가 3년이 지나야 다른 국가를 대표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빙상연맹, 대한체육회가 모두 동의해야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중국 국가체육총국, 중국올림픽위원회, 중국빙상연맹은 동의를 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매체가 이렇게 보도할 정도로 중국 국가체육총국은 행정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선발전에서 3위 안에 들었어도 이미 규정 때문에 중국 국가대표가 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이쯤 되면 중국에서 처음부터 국가대표를 시켜줄 생각 자체가 없었고 그저 한국 대표팀의 전력 약화를 위해 선수를 빼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쪼록 한국 선수들은 앞으로 이번 사례를 머릿속에 새기고 절대 중국으로 귀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머릿속에 새겨야 할 것은 중국의 인권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 중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아예 못 박았습니다. 즉 올림픽 기간 중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 잡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권 시민단체들은 중국에서 선수들은 감시당하며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는 제약될 것이다. 선수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을 벌이면서 개인의 안전에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은 근대 올림픽 시대에 전례 없는 일이며 진짜 비극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미국은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과 더불어 중계팀 파견까지 중단시켰습니다. 먼저 미국 NBC 방송은 이번 올림픽의 중계팀 파견 없이 미국에서 원격으로 중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방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IOC까지 겨냥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의원들이 최근 IOC가 중국의 인권 침해를 방조한다는 이유로 연방 세금 면제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IOC 수입의 대부분은 미국 기업들에게서 나옵니다. NBC 방송은 올림픽 중계권료로 약 9조 2천억 원을 내고 이외에 에어비앤비, 코카콜라, 인텔, P&G, 비자 등 미국 기업들이 IOC의 주요 스폰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IOC는 미국에서 면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도 세금 신고 때 약 2조 3,800억 원이 넘는 수입을 신고했는데 이는 거의 다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것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IOC가 위구르족 문제와 다른 끔찍한 인권 침해를 은폐하려는 중국의 편에 서서 인권 문제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중국의 인권 탄압은 외면하면서 올림픽으로 미국에서 금전적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의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전망인데요. IOC의 본사가 스위스에 있어서 이 법안이 통과돼도 IOC가 미국에서 면세받을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지금 미국에서는 IOC의 면세 혜택 박탈을 위해 스위스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IOC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올림픽 한 번 잘못 치렀다가 앞으로 미국에서 엄청난 세금을 맞을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은 시작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중국 조이기, 중국 견제는 올림픽 대회 중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